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66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베인펌프입니다. 자, 문제 풀기 시작할까요?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문제고요. 1번 문항 다음의 매출 거래처를 추가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에 대한 내용 쭉 나와 있고요.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을 하래요. 메뉴 어떤 거 써야 될까요? 거래처 등록 메뉴 쓰면 되겠지. 그죠?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서요. 자, 일반 거래처 쪽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겠다. 자, 제시된 대로 입력합시다. 코드 번호 00147, 00147, 그리고 회사 이름은 한성공업입니다. 한성공업. 그리고 유형은, 자, 동시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동시 이렇게 딱 3번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오른쪽 입력합시다. 112 03 84 565 그죠? 이렇게 입력하시고 대표자 성명은 이한성, 업태는 도매, 종목은 기계, 주소는 서울 특별시 관악구 남부 순환로 1895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다. 자, 입력 끝나면 요 메뉴 닫으시고요. 자, 2번 문항 봅시다. 거래처의 신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프랜차이즈라는 계정 과목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겠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열어서 컷을 여기 딱 두고요. 코드 번호가 229번이래. 그러면 컷을 여기 딱 둔 상태에서 229 이렇게 입력해 하시면 위치가 그 자리로 딱 이동된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해당 내용대로 딱 입력을 하면 되겠다. 계정 과목 이름이 프랜차이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프랜차이즈라고 적어주고요. 성격은 1번, 일반으로 입력하래요. 그러면 성격은 1반을 선택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적요 중에서 현금 적요 1번에다가 가맹금 현금 지급이라고 좀 등록을 해달래요. 현금 적요 1번 이렇게 해가지고 가맹금 현금 지급. 자, 가맹금 현금 지급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고 메뉴 닫으시면 되겠다. 3번 문항 봅시다.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 및 누락이 발견이 되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중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세금과 공과금과 통신비 요 두 개에 대해서 뭔가 오류가 있는 모양이네. 자, 그러면 먼저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보면 되겠네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열어서 자, 세금과 공과금이 540만 원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450만 원이랍니다. 요거를 수정하자. 4500000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통신비는 아예 입력이 안 돼 있네. 요거를 90만 원을 입력하자. 그러면 맨 아래쪽에 컷을 두고 F2키 눌러서 통신비 이렇게 불러오고요. 금액을 900000으로 입력을 하자. 됐죠? 그러면 전기분 손익계산서 작업은 끝났고요. 그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1310000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까지 확인을 해보아라 라고 했으니까 한번 메뉴 열어봅시다. 자,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메뉴 열자. 여기서 뭐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당기순이익 요 금액이 전기분 손익계산서 금액이랑 똑같은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1310000 어허 똑같다. 그러면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잘 작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열어봅시다. 여기서 뭐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대변 쪽에 있는 2월 이익잉여금 요 금액이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있는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이 있죠. 281000000 요 금액하고 똑같은지만 확인하면 되겠다. 281000000 281000000 아 맞네.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도 뭔가 건드릴 거 전혀 없다. 됐습니까? 이렇게 확인 마치고 각 메뉴들 닫으시면 되겠다. 됐죠? 3번 문항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문제 2번 넘어갑시다. 일반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볼까요? 1번 문항 9월 4일 다음과 같이 9월분 건강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했답니다. 회사 부담분이 있고 종업원 부담분이 있대요. 회사 부담분의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대. 종업원 부담분은 우리가 급여 줄 때 원천 징수를 했었겠죠. 이 부분은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겠다. 대변에 있는 예수금을 차변에 적어서 없애주면 될 것이고 회사 부담분은 회사가 생돈 내야 되니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을 써달래요. 다만 생산부 직원 관련은 500번대 코드 써야 되고요. 영업부 직원 관련은 800번대 코드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기재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요거 전부 합한 금액을 뭘로 현금 납부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입력합시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요. 9월 4일입니다. 자, 차변에 자, 일단 예수금 먼저 기록합시다. 대변에 있는 예수금을 차변에 적어서 없애버린다. 자, 예수금 금액은 55만 원이었다. 550000 그리고 차변에 이제 회사 생돈 내는 거는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습니다. 복리후생비 코드 번호 일단 500번대 먼저 입력해 봅시다. 500번대 코드로 입력할 거는 35만 원. 350000 그리고 차변에 복리후생비로서 800번대 코드 입력해야 되는 거는 금액이 얼마? 20만 원. 200000 이렇게 입력하시고 대변은 현금으로 나갔는데 그 금액은 차변 3개 합한 110만 원이 될 것이다. 됐죠? 2번 문항 봅시다. 9월 12일 날 당사에서 생산한 전자제품 500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현물 기부했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기부금으로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제품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 금액은 제품의 장부 금액인 원가 되겠죠. 500만 원 요거를 적으면 되겠다. 그리고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이 매출원가가 아닌 이유로 감소하는 타개정 대책을 해줘. 그래서 대변의 제품에다가 적용 8번을 잊지 말고 입력을 해주자. 됐습니까? 자, 9월 12일입니다. 차변 먼저 기록합시다. 기부금이라고 기록하면 되겠고요. 금액은 500만 원. 5000 그리고 대변의 제품이라고 적어주고 적용 8번을 반드시 적어달라. 그리고 그 금액은 500만 원이었다. 3번 문항 9월 25일 날 이자 수익 20만 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답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15.4%로 가정하고 자산으로 처리한답니다. 상대방이 우리한테 이자 주면서 법에 따라서 원천징수했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세금을 미리 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선납세금으로 기록하면 되겠다. 자, 그 금액은요, 20만원 곱하기 15.4%래. 20만원 곱하기 0.154 이렇게 곱하면 30800 이렇게 나온다. 이 부분은 차변의 선납세금으로 기록하고요. 그래서 20만원에서 요 금액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올 것이다. 입력합시다. 9월 25일. 자, 일단 대변의 이자 수익 먼저 인식하자. 얼마? 20만원. 200,000 그죠? 그 다음에 차변의 선납세금 얼마?
800 그리고 그에 따라서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들어오는 거는 169200밖에 없더라. 됐습니까? 4번 문항 10월 10일 날 당사는 제조 공장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을 대비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확정 기여형, 즉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10월분 퇴직연금 850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DC형의 경우에는 연금을 불입해버리면 회사 의무가 끝난다고 했죠. 그에 따라서 연금에 불입되어 있는 금액은 주인이 회사가 아니고 이제 이미 종업원으로 그 소유권이 넘어갔다라고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DC형 연금의 경우 회계 처리는 아주 단순하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불입하는 금액을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걸로 끝. 그 이후에는 전혀 회계 처리할 것이 없다라고 했었죠. 지금 이 거래는 연금 금액을 불입하는 거래다. 그러면 대변에 보통 예금 적어주고 차변에 그 부분만큼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걸로 끝. 자, 그리고 코드 번호는 제조 공장 직원들 관리니까 퇴직급여의 코드 번호는 500번대 코드 쓰면 되겠다. 됐습니까? 입력합시다. 10월 10일 차변의 퇴직급여 코드 번호 500번대 코드 그러면 508번 요거 되겠네. 그리고 금액은 850만원 8500000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적으면 입력 끝. 자, 5번 문항 봅시다. 10월 20일 날 주식회사 빠른 유통의 외상 매입금 500만원을 결제하기 위해서 당사가 제품 매출 대가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용산전자의 약소금 500만 원을 배서해서 지급했답니다. 받을 어음에 대한 배서죠. 그러면 대변에 받을 어음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주식회사 용산전자라고 쓰면 되겠다. 그리고 차변에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적히는 부채 뭡니까? 부채의 감소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받을엄이라는 그 자산을 넘겨준다 이겁니다. 그런 거래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의 감소, 대변의 받을엄, 자산의 감소 그렇게 기록될 것이고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는 주식회사 빠른 유통 그리고 엄에 대한 거래처는 주식회사 용산전자 이렇게 딱딱 구분해가지고 입력을 해줘야 되겠다. 10월 20일 차변의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빠른 유통 금액은 500만원 500000 그리고 대변에는 받을 어음 그리고 거래처는 용산전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다. 금액은 500만원 6번 문항 봅시다. 10월 23일 흥신빌딩에 창고를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에 모두 현금으로 수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보니까요. 보증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4천만 원입니다. 그 4천만 원 언제 받았냐고요? 10월 24일에 받는답니다. 그래서 10월 24일자 전표를 입력해 보라 이거지. 그래서 현금으로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 4천만 원 들어올 것이고 대변에 이거 뭘로 처리합니까? 보증금 우리가 건물 창고 건물이 있는데 그거 남한테 빌려줘가지고 보증금으로 받았다. 이거 나중에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임대보증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하자 이겁니다. 대변에 그죠? 그거 회계 처리를 원하는 문제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 보니까 월세 100만 원도 적혀 있거든요. 그러나 이 월세는 매월 10일 날 지불한답니다. 그래서 11월 10일 그쯤에 월세를 받을 거다 이겁니다. 그때 회계 처리할 것이고 10월 24일은 only 보증금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베인펌프죠. 우리가 임대인이다. 건물주인이다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네요. 됐죠? 분석 끝났다. 입력합시다. 10월 24일이고요.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현금 4천만 원 이렇게 기록하고
대변에는 임대보증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그리고 거래처는 자 상대방 거래처 어디입니까? 임차인이 흥신빌딩이네. 흥신빌딩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됐죠? 금액 4천만 원. 자 이렇게 풀면 되는데요. 이제 부연 설명 좀 해보려고요. 코드 번호 검색해 보면요. 자 F2키 눌러서 자 코드 번호 검색해 볼게요. 임대보증금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코드가 검색되네. 임대보증금이란 것과 장기 임대보증금. 우리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한번 열어볼게요. 자, 비유동 부채 쪽에 보면요. 임대보증금이란 것도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 장기 임대보증금이란 것도 있습니다. 둘 다 사실은 정답 인정된다 이거지. 임대보증금 검색해가지고 요 코드 번호 입력해도 되고 밑에 있는 장기 임대보증금 요 코드 번호 입력해도 정답으로 인정되겠다. 사실은 출제할 때 임대보증금 문제를 낼 거라면 여기 있는 장기 임대보증금 이런 거는 좀 삭제해가지고 하나의 코드 번호만 좀 검색되도록 했으면 조금 더 깔끔한 문제였죠. 그리고 우리 임대차 계약서 한번 봅시다. 임대차 계약서 보면요. 임대차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2016년도 11월 1일부터 2017년도 10월 30일까지 12개월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유동, 비유동 구분할 때 기준은 항상 결산일이다. 그러면 12월 31일 현재로 따져보면 임대차 종료하는 게 1년 이내에 도래하니까 임대보증금 개정하면 분류가 사실은 유동으로 분류돼야 조금 더 정확한 거잖아. 그러나 우리 실무에서 이런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유동, 비유동 고민 안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2년 이상 기간으로 계약이 되고 설사 1년으로 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그 하부 규정을 보면요. 이 임대차 계약은 특별한 서로의 요구가 없으면 그 계속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크게 고민 안 한다고 비유동으로 처리한다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론편서 정리할 때도 계정과목 분류책에서 임대보증금은 비유동 쪽으로 우리가 배웠었다고. 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 형태로 나올 때 그냥 1년 요렇게 계약 기간을 언급돼 있고 그 밑에 자동으로 연장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조금 아쉽다 이거지. 그래서 문제가 조금 더 깔끔하려면 임대차 계약을 24개월로 그냥 딱 해버리고 계정과목 코드도 그냥 괜히 지저분하게 두 개 보이지 않고 딱 하나만 보이도록 딱 문제 냈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죠? 그래서 문제 풀 때 물론 전부 정답을 인정되고 요것 때문에 틀리고 하는 일 없겠지만 조금 문제가 미비점이 있어가지고 부연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메뉴 닫읍시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닫고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일반 전표 입력 문제 풀어봤고요. 그럼 요 메뉴도 이제 닫으면 되겠네요. 자,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1번 문항 9월 5일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아래의 세금 계산서를 보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회사 베인펌프고요. 물건 팔았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해 줬고요. 거기 부가가치세 금액이 적혀 있다. 그러면 부가세 유형은 10일 과세가 되겠죠. 그리고 토탈 받아야 되는 돈은 공급가액 500만 원, 부가가치세 50만 원 합한 550만 원인데 그중에서 4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이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인식하면 되겠다.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품목 수량 단가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공란으로 넘어가면 됩니다만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이 항목이 따박따박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이 경우는 입력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지. 됐죠? 입력합시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자, 날짜가 언제라고? 9월 5일이라고 9월 5일 이렇게 적어주고 유형은 10일 과세고 품목은 펌프 수량은 5개
단가는 100만 원. 그러면 5 곱하기 100만 원 해가지고 500만 원이 자동으로 짜라락 계산돼서 입력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공업처명은 어디입니까? 강화공업이네. 강화공업. 그리고 전자여부, 여구요, 분계는 대변의 제품 매출까지는 맞고 차변의 현금 얼마 받기로 했습니까? 현금을 400만 원. 4000000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하면 되겠다. 됐죠? 입력 완료. 2번 문항 9월 20일 날 대표이사 사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동양마트에서 냉장고를 8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았답니다. 요거에 구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가지급금 계정을 사용할 것, 가지급금 거래처는 입력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회계 처리할 때 대변에 당좌 수표권을 줬으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부가세 유형을 이제 판단해 봅시다. 우리가 냉장고 사가지고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거기 부가가치세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까? 자, 냉장고를 샀지만 이거 우리 회사에서 쓸 거 아닙니다. 누가 쓸 거라고? 대표이사가 사택에서 개인적으로 쓸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 돈이 지출이 됐지만 이거 우리 회사의 자산 또는 비용으로 장부에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지 뭐. 그 회사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쓸 거를 우리가 그냥 돈을 먼저 대신해서 주었다 이겁니다. 뭘로? 수표로. 그러면 차변에는 어쨌든 그 돈을 사장님한테 다시 돌려받아야 되니까 가지급금이라는 임시 계정 과목으로 쓰라 이거지. 그러면 우리 회사의 사업용 지출이 아니니까 매입세 불공제다 이겁니다. 사업 무관 지출. 됐습니까? 그래서 부가세 유형은 세금계산서 받았지만 거기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불공제되는 사유에 해당하니까 54 불공으로 부가세 유형을 기입하자. 그리고 하단의 회계 처리는 차변에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가지급금이라고 처리하자. 됐습니까? 자, 9월 20일입니다. 유형은 54 불공이고요. 공급가액은 얼마요? 800만 원. 8000000. 자, 공급처명은 어디로부터 샀다고요? 주식회사 동양마트로부터 샀다고요. 거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우리한테. 코드 동양마트 요거를 거래처로 적어주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고 불공제 사유 뭐 2번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딱 입력을 해주자. 그리고 분계는 자 차변에 가지급금 이렇게 처리해주고 거래처는 생략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요거는 거래처를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주는 것이 좋겠네. 됐죠? 그 다음에 대변에 당좌 예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됐죠?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그리고 거래처 생략해라라는 말은 언급이 없다. 그러면 거래처를 누구로 하는 게 맞습니까? 동양마트 아니죠. 동양마트한테 돈을 받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이사한테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이사 이름을 여기 거래처에다가 적어주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에서 거래처 입력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공란으로 딱 해주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공 형태가요. 접대 목적 지출 또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지출이 자주 출제되는데 이 문제는 사업 무관 비용으로 불공이 출제된 형태네. 그래서 한번 눈여겨 좀 보아두시면 좋겠다. 또다시 출제될 수도 있겠네요. 됐습니다. 3번 문항 10월 26일 제품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를 주식회사 중랑유통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입하고 증빙으로 현금 영수증을 수령했답니다. 자, 현금 영수증 받았고 거기 부가가치세 금액 적혀 있습니다. 요거 매입세 불공제 이유 전혀 없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유형 뭐라고? 매입 중에서 현과 그거를 부가세 유형으로 선택하면 되겠다. 됐죠? 10월 26일입니다. 10월 26일. 자, 매입 중에서 현과
61번이네. 이렇게 입력하시고 공급가액 500만원. 자, 그런데 현금 영수증 거래나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에는 공급가액 안에 부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딱 입력해버리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세가 쫙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부가가세 포함되어 있는 550만원을 입력하면 조금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겠네. 5500000 이렇게 입력하자. 그 다음에 공업처명은 어디요? 중랑유통. F2키 눌러서 중랑유통 찾아서 입력하자. 붕괴는요. 차변에 뭘로 처리하면 됩니까? 자, 원재료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차변 원재료 그대로 놔두면 되겠네. 그리고 대변에는 뭘로? 대금 지급은 현금으로 했네. 현금 이렇게 대변에 적어주면 입력 완료. 4번 문항 봅시다. 11월 22일 주식회사 미국 소피아에 수출 신고 필증에 의하여 제품 100개, 개당 $200랍니다. 요거를 선적하여 외상으로 공급하였다. 선적일 시점의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부가세 유형 뭡니까? 물건 수출했으니까 16 수출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회계 처리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될까요? 물건 수출하면 대가를 외화로, 즉 달러로 받겠죠.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공급 시기인 선적일의 기준 환율로 환산하고 예외적으로 선수금을 받았는데 그 선수금을 공급 시기인 선적일보다 빨리 환가해버렸다면 실제 환가할 때 적용되던 환율로 과세표준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선수금 받고 이런 거 전혀 없죠. 그런 원칙에 따라서 선적일 요 날짜의 기준 환율인 1,200원 요거를 적용해서 과세표준 바로 구하면 되겠다. 1,200원 곱하기 100개 곱하기 $200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오케이. 자, 1,200원 곱하기 100개 곱하기 $200 그렇게 하면 자 다시요. 1,200 곱하기 100개 곱하기 200 이렇게 하면 2,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 요거를 과세표준 쪽으로 적으면 되고요. 회사가 인식하는 제품 매출 금액 요와 이것과 다르지 않다. 요걸로 그대로 끌고 오는 거 써주면 되겠다. 자, 11월 22일입니다. 유형 16 수출이고요. 자, 공급가액은 열심히 계산했죠. 2400000 그리고 공급처명은 소피아라고 적으면 되겠지. 미국 소피아. 그 다음에 영설 구분 유형은 1번 직접 수출이죠. 그래서 1번이라고 선택을 딱 하시고요. 붕괴는 제품 매출 그리고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입력 완료되겠다. 5번 문항 봅시다. 11월 28일 영업부서의 매출거래처 개업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베스트플라워에서 화환을 10만 원에 구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답니다. 대금은 이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자, 화환, 꽃이다 보니까 면세 물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서를 받았다 이겁니다. 부가세 유형 뭐라고? 53 면세가 되겠다. 그리고 계산서를 전자식으로 받았으니까 전자 여부 반드시 여라고 적어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회계 처리는 거래처에 개업 축하하려고 준답니다. 그러면 접대비죠. 차변에 접대비라고 적으면 되겠고 코드 번호는 영업부서의 매출 거래처니까 800번대 코드 쓰면 되겠다. 그리고 대변에는 대금 이달 말에 지급하겠다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입력합시다. 11월 28일 유형은 53 면세국 공급가액은 10만원 그리고 공급처명은 무슨 플라워? 베스트 플라워 이렇게 검색해서 입력하시고 전자여부 여라고 반드시 입력해 주자. 그리고 붕괴는 차변의 접대비라고 써주면 되겠고 코드 번호 800번대다. 그리고 대변은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자, 6번 문항 봅시다.
11월 30일 주식회사 탑코리아에 사무직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게재하고 수수료 2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랍니다. 요거를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답니다. 신규 거래처 등록도 해달래요. 자, 어디? 탑코리아 요거를 신규 거래처로 등록하자. 거래처 코드 3982, 거래처명은 주식회사 탑코리아래, 유형은 동실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제시되어 있고요. 계정 과목은 판매비와 관리비 코드로 처리한답니다. 자, 그러면 부가세 유형은 뭘까요? 세금 계산서 받았고 거기 부가가치세 적혀 있습니다. 요거 매입세 불공제 받을 이유 전혀 없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유형은 51 과세라고 처리하면 되겠고, 회계 처리는 차변에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네. 또는 광고 계좌로 봐가지고 광고 선전비라고 회계 처리해도 정답으로 인정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수수료 비용 또는 광고 선전비라고 차변, 그리고 대변은 보통 예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분석 끝났죠? 11월 30일입니다. 자, 유형은 51 과세였고요. 공급가액은 20만원, 200000 그리고 부가세 2만원, 공급처명 F2키 눌러서 주식회사 탑코리아, 당연히 없겠지, 그지? 탑코리아 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검색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자, F2키 눌러서 다시 검색 화면에서 이제 여기서 바로 합시다. 작업. 탑코리아 해도 검색이 안 된다. 그러면 밑에 신규 등록 버튼 누른다, 그죠? 그래서 코드 번호 몇 번으로 하라고요? 자, 코드 번호 3982로 하래. 그러면 3982 이렇게 입력하시고,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탑코리아죠. 정확하게 입력해 줍시다. 주식회사 탑코리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유형은 3번 동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130 42 32 555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전자 여부 여라고 적어주시고요. 분계는 자, 분계는 차변에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범 정답에는 안 나와 있지만 광고 선전비도 당연히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자, F2키 눌러서 저는 수수료 비용으로 입력해 볼게요. 수수료 비용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로 입력을 하래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요거 지급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고 했죠. 그러면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자, 문제 4번.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 풀어봤으니까 요 메뉴 닫읍시다. 자,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오류 수정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문제 4번입니다. 첫 번째 문항. 7월 2일 일반 전표에 입력된 대한냉조로부터 냉난방시설의 수리, 수익적 지출이래. 요거를 받은 곳은 영업부서가 아닌 공장 건물이랍니다. 법인 BC카드로 결제하였고요. 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추었답니다. 요게 일반 전표에 입력이 되어 있대. 확인해 볼까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7월 2일자를 한번 열어보자. 보니까 차변의 수선비, 대변의 미지급금, 거래처는 BC카드 이렇게 회계 처리한 적이 있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함에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겠죠. 거기 부가가치세가 적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지금 문제에서 딱 명시가 되어 있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반 전표 입력이 아니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이 되어야 된다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 일반 전표 입력 내용을 지우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새롭게 입력을 딱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 됐죠? 해봅시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열어서요. 날짜가 언제? 7월 2일이랍니다. 7월 2일 이렇게 딱 열어서
자, 유형은 뭐겠습니까? 신용카드 매출 연표를 받았고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공제에 받는 거니까 매입이면서 카과 유형을 찾아서 입력하자. 매입이면서 카과 57번 되겠네. 57 이렇게 입력하시고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에는 공급가액 안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딱 입력해버리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쫙 갈라지죠. 그러면 요 금액 뭘로 입력할까?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165000이죠. 그냥 요 금액을 바로 입력해 주자. 165000 그리고 엔터키 딱 치자. 그러면 15만원과 15,000원으로 쫙 갈라지더라. 그리고 공급처명은 대한냉조랍니다. 대한냉조.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어디라고요? 신용카드사는 BC카드. 자, 이걸로 선택하시고 분계는 차변에 자 수익적 지출이니까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죠? 그래서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되 자 영업부서가 아니고 공장 건물 관련이라고 했으니까 500번대 코드로 써주면 되겠다. F2키 눌러서 수선비 찾고요. 코드 번호는 500번대 코드로 입력을 하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아까 지급이 뭘로 됐다고요? BC카드로 결제했다고 그러면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회계 처리해주고 거래처가 대한냉조 상단에 있는 거래처가 쭉 끌려오지만 여기 아니죠. 그래서 요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는 카드사 BC카드죠. BC카드 이걸로 고쳐주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에 대한 모든 입력이 끝났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일반 전표 요거는 이제 체크를 딱 해가지고 삭제를 쫙 해버리면 되겠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1번 문항에 대한 수정 완료. 자, 2번 문항 봅시다. 7월 5일 날 기계장치를 1,5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고요. 전자세금연설을 발급했답니다. 요거에 1,500만원에 주식회사 유림기계에 처분한 거래는 대금을 아직 못 받은 것으로 파악해졌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려하지 않고 회계 처리를 했답니다. 잘못 회계 처리했네. 고치면 되겠다. 기계장치 취득가액은 4,500만원이고 처분 시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1,500만원이래. 자, 좀 이따 수정할 건데 수정하고 나서 결과값을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미리 분석해보고 검증해보면 좋겠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 먼저 한번 발라내 봅시다. 기계장치의 장부금액 얼마짜리였습니까? 4,500만원 빼기 1,500만원 3,000만원짜리 기계장치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얼마 받고 팔았다고요? 1,500만원 주고 팔았다 이겁니다. 1,500만원이 물론 공급가액이고 받는 돈은 1,500만원 플러스 부가가치세 합한금액을 돈으로 받겠지만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익 분석할 때는 항상 공급가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1,500만원과 장부금액 3,000만원을 비교해가지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발라낸다. 3,000만원짜리 기계장치를 1,500만원에 팔았으니까 우리는 손해본 거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1,500만원이 나오면 내가 전표 입력 잘 한 것이다 이거지. 됐죠? 자, 그러면 7월 5일자 일반 전표 입력 그 메뉴를 열어서 조회해 보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요 메뉴는 일단 닫으시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요걸 열어 가지고 7월 5일로 검색을 해보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자 부가세 유형은 뭐겠습니까? 11번 과세 맞습니까? 맞다 그지? 기계장치 유형자산을 매각하는 것도 당연히 재화의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니까 세금연수를 발급했을 것이고 거기 부가가치세도 적혀 있더라. 그러면 11번 과세 요거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기계장치 품목 요거 그대로 놔두면 되겠죠. 공급가액 1,500만원 맞습니까? 오케이, 맞다. 그리고 상대방 거래처 유림기계 맞습니까? 요것도 맞다. 전자세금연수 요것도 맞고 분계 혼합하면 맞지. 그러면 상단은 일단 고칠 게 없네. 하단만 잘 고치면 되겠다. 자, 하단.
부가세 예수금 요거 당연히 끌려오는 것이고 맞고요. 자, 대변에 기기장치 취득원가 4,500만 원 기록한다. 그거까지 맞네. 그 다음에 차변에 그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적어줘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 그죠? 요거를 입력하자. 그러면 차변에 F2키 눌러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불러오자. 여러 개 검색되지만 여기서 기계장치에 대한 것 그죠? 요거 코드를 딱 가져오고요. 금액은 1,500만 원이더라. 1500000 그리고 받는 돈을 이제 그 다음에 차변에 적어주죠. 받는 돈은 당연히 공급가액 1,500만 원과 부가가치세 150만 원 합한 1,650만 원일 것인데 요거를 지금 받은 게 아니고 아직 못 받았답니다.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차변에 미수금 이렇게 인식을 하자. 금액은 얼마요? 1,500만 원과 150만 원 합한 165,00000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작업은 뭐라고요?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마지막 작업. 자,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로 돼 있다. 그러면 현재 차변보다 대변이 더 큰 거죠. 그러면 차변에다가 무언가를 채워야 되겠다. 그러면 수익이 아니고 비용이다. 따라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 와야 되고 그 금액은 1,500만 원이래. 아까 우리가 분석했던 결과랑 똑같죠? 아, 내가 전표 요 수정을 잘 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죠? 요거 1,500만 원을 탁 입력해주면 입력 완료. 됐죠. 2번 문항까지 수정이 끝났네요. 메뉴 닫읍시다. 자, 이제 문제 5번 결산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번 문항 2016년도 7월 1일에 회사 운영자금으로 만세공업으로부터 5천만 원을 2017년도 6월 30일에 갚기로 하고 차입을 했답니다. 이자는 최초 차입한 원금의 월 0.3% 이율로 원금을 상환하는 2017년도 6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한 거래에 대해서 기말 현재 당기분 이자액이 미계상되어 있음을 확인했답니다. 거래처 코드를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자를 지금 줘야 되는데 내년에 주기로 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발생주에 따라서 올해 이자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금액이 있죠.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렇게 처리를 좀 해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대변 미지급 비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거래처를 입력 안 하는데 이 문제는 거래처 코드를 좀 입력해야 달라고 했으니까 거래처 어디 만세공업이란 거를 입력을 좀 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그 금액은요 일반적으로 이자율의 경우 연 이자율로 문제가 제시되는데 이 문제는 좀 특이했다 그죠? 월 이자율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 뭐 제시된 대로 계산하면 된다. 자, 이자 얼마겠습니까? 원금이 5천만 원인데요. 요거 돼서 한 달에 0.3%가 이자랍니다. 그런데 몇 달입니까? 2016년도 7월 1일에 빌렸어. 그러면 7, 8, 9, 10, 11, 12, 6달이네. 곱하기 6을 하면 되겠다. 금액 얼마입니까? 자, 5천만 원 곱하기 0.3 한 거에서 다시 곱하기 0.01 이렇게 하지만 0.3% 금액이죠. 그래서 다시 곱하기 6을 이제 하면 90만 원 이렇게 금액이 계산이 되네. 요거에 대해서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그리고 거래처 이렇게 입력을 해달라. 자, 그러면 결산 중에서 수동결산에 해당한다. 그죠? 일반 전표명 메뉴에서 12월 31일자로 차변, 대변 기록을 해주자. 차변, 이자 비용 임직하시고 금액은 900000 대변의 미지급 비용 그리고 코드 번호 만세 공업 그 다음에 금액은 9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대손 충당금은 기말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 받으럼, 잔액의 1%를 설정한답니다. 전형적인 대손 충당금 보충법 문제죠. 요거 수동결산으로도 해도 됩니다만 우리 조금 더 편하게 자동결산으로 작업합시다. 자,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자, 기간 1월부터 12월 이렇게 입력하시고 상단에 대손 삼각 버튼을 딱 클릭한다. 그러면 이런 보조창이 나오죠. 이 중에서 1% 대손율로 했을 때 보충법에 따라서 추가 설정 금액이 자동으로 딱 계산되는데 단기 대여금, 미수금에 대해서는 언급 없으니까 요거는 스페이스바 눌러서 금액 지우고요. 자, 요 두 금액은 그대로 계산된 금액 사용하면 되겠죠. 결산 반영 버튼 탁 누르시면 해당되는 자료로 딱 꼽혀가지고 나타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리고 3번 문항 봅시다. 결산일 현재 당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과 같이 계상하기로 하였다. 감가상각비 인식 문제죠. 자, 이것도 차변, 대변, 수동결산으로 풀어도 됩니다만 우리 조금 더 편하게 자동결산으로 풀어보자. 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요금액인데 요거는 본사 관련일에 800번대 코드로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인식이 돼야 되고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요금액인데 요거는 생산공장 관련으로서 500번대 코드 써야 되고 그에 따라서 매출원가 쪽에다가 뭔가가 기입이 돼야 된답니다. 됐죠? 입력합시다. 자, 먼저 800번대 코드 330만원 차량 운반구 요거 먼저 입력하자.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감가상각비 나오죠? 여기다가 금액을 기록하자. 차량 운반구니까 여기죠? 차량 운반구 라인 여기다가 금액을 330만원 입력하자. 3300000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500번대 코드 기계장치 450만원 요거는 위에 있겠죠. 매출원가 요쪽에 밑에 쪽으로 가보면 일반 감가상각비라고 적혀있죠. 여기서 뭐에 대한 거? 기계장치에 대한 거. 그죠? 기계장치 라인에다가 45000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 되죠? 자, 이제 결산 자료 입력 요 메뉴의 금액 입력 모두 끝났으니까 빼먹지 말고 뭐 위에 있는 전표 추가 요 버튼을 딱 클릭을 해달라. 그러면 모든 결산 작업이 끝났다. 자, 메뉴 닫을까요? 자, 일반 전표 인정 메뉴도 닫자. 자, 그러면 결산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문제 6번 이제 조회 문제 풀어봅시다. 자, 1번 문항 당기 1월부터 6월까지 원재료 매입이 가장 많은 월은 몇 월인가? 가장 많은 월 묻는다. 그러면 월별로 따박따박 집계해서 나오는 총 계정 원장이 제일 좋겠다. 그죠? 그리고 계정 과목은 원재료 계정 과목으로 검색해 보면 되겠네. 자, 총 계정 원장 메뉴 열어서요. 1월부터 6월까지랍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은 원재료 계정 과목으로 검색을 해보자. 153. 자, 그러면 월별로 차변, 대변 금액이 쫙쫙 집계돼서 나오는데 원재료 매입이랍니다. 그러면 차변 쪽에 원재료 적히겠죠. 그래서 월별 집계 금액 중에서 차변 금액이 제일 큰 달을 선택하면 되겠다. 언제입니까? 3월 달이네. 그래서 3월 이렇게 답하시고요. 그리고 묻고 있는 게 몇 월이냐? 금액은 안 묻고 월만 묻고 있으니까 그냥 3월 이렇게 하면 정답으로 인정되겠네. 자, 그리고 요 내용에 대해서 상세 내용을 알고 싶으면 커서 여기 두고 더블 클릭하면 그 월별 상세 내용까지 조회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범 정답 보니까요. 3월달 물론 정답 맞는데 자, 금액으로 따지면 3월달이 제일 많은 거 맞는데 그 건수로 보면 좀 답이 다를 수 있답니다. 자, 상세 내용 봅시다. 3월달은 건수가 몇 건입니까? 자, 세보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건이다. 그죠? 그런데 1월달을 볼까요? 1월달 보니까 건수가 엄청 많다. 그죠? 건수가. 금액은 작지만 건수가 훨씬 많다. 그래서 건수가 제일 많은 기준으로 해가지고 1월달을 답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줬네요. 알았다. 됐죠? 우리는 일반적인 로직에 따라서 그냥 금액 기준으로 답하면 되겠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다음 문제 봅시다. 2번 문항.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4월부터 6월 중 계산서, 전자계산서 포함이랍니다. 요거를 수취하여 매입한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있어서 53 면세 유형으로 입력된 금액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부가세 유형별로 집계가 따박따박 돼서 나타나는 메뉴 뭡니까? 매입 매출장이죠. 그 메뉴를 통해서 조회해 보자. 매입 매출장 메뉴를 열어보자. 그리고 기간은 1기 확정 기간, 즉 4월부터 6월이라고 했으니까 자 기간을 4월부터 6월 이렇게 조회해 보시고요. 자 구분은 매입 중에서 53 면세 요거를 선택하면 되겠지. 그러면 자 금액을 묻고 있죠. 그러면 금액은 요 분기 누계 요 금액으로 하면 되겠다. 500만 원 요거를 답으로 하면 되겠네요. 500만 원 됐죠. 이것이 2번 정답. 자, 그 다음에 메뉴 닫으시고 3번 문항 봅시다. 전기 말과 비교하여 3월 31일 현재 유동자산의 증가액은 얼마인가? 자, 전기 말과 비교하여 그러면 재무상태표 보면 되겠죠. 재무상태표가 단기와 전기 이렇게 양년도 기준으로 나오니까 3월 31일자로 재무상태표 딱 조회가지고 전기말 금액과 비교해서 유동자산 요 금액 증가 금액을 산출하면 되겠다. 자, 메뉴 재무상태표 메뉴 열어서요. 3월 이렇게 하면 되겠죠. 3월 말 현재로 이렇게 딱 조회할 수 있는데 유동자산 합계액 그죠? 요거 3월 31일 기준으로 유동자산 합계액이 요렇게 되는데 전기 말에는 요 금액이었다 입니다. 그러면 요 차이 금액을 답으로 쓰면 되겠죠. 2189892 385 빼기 734205957 계산해 보면요. 요 금액 나오네. 1 4 5 6 8 6 4 2 8 그죠? 요 금액이 정답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조회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전산회계 1급 제66회 기출문제 실기표한 문제를 모두 다 풀어보았네요. 어떻습니까? 우리 전부 배웠던 포인트에서 다 출제가 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